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주째 100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많이 줄긴 했는데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소위 깜깜이 환자 비율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방역당국에 신고된 신규 확진자 2,055명 가운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가 522명, 25%를 넘어섰습니다. 4명 가운데 1명은 깜깜이 환자라는 건데요. 이렇게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환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요. 추가 전파의 고리를 끊어내기가 힘듭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고도 귀가하라는 방역당국의 요청을 어기고 서울에서 KTX를 타고 이동하다가 대구에서 붙잡힌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코로나와의 싸움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치고 힘들더라도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야겠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 제약. 마운티아 윤계상입니다.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계절, 옷 고를 때마다 어려우시죠? 그렇다고 이 좋은 계절을 마다할 수 없죠. 아침 저녁 쌀쌀할 때마다, 가볍고 부드러운 옷이 필요할 때마다 마운티아 플리스. 그럼 나가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운티아.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특성화고 졸업 후 바로 취업했지만 학업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나이는 먹는데 실력은 제자리 같아 불안하더라고요. 직장인을 위한 일학습 병행 대학 입시제도. 전국 23개 4년제 대학에 참여하고 서류 전형 등으로 지원 가능하니까 검색창에 라이프사업 대학.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해마다 이맘때면 열리던 각종 축제가 올해는 취소가 되고 있는데요. 문경 오미자 축제는 비대면으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축제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문경 오미자 축제 추진위원회 이덕재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0주년,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미중 바로 알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빨리빨리가 익숙한 시대라지만 최근 들어서 속전속결 큰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였죠?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작했고요. 또 요즘 1020 세대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동영상 앱이 있죠. 바로 틱톡. 이 틱톡이
오라클이라는 회사로 최종 매각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다가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했다는 소식까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반도체 IT 시장 유례없는 격변기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내용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오늘 잘 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경제 뉴스가 참 많네요. 예. 자, 오늘 이 틱톡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 틱톡을 얘기하려면 이 회사가 뭔지, 이 틱톡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뭐 1020 세대는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기성세대 분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틱톡이 어떤 앱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틱톡은 유튜브와 같은 공유 앱 서비스인데요. 어플을 다운받은 뒤에 음악에 맞춰서 뭐 춤을 추거나 다양한 표정이나 행동, 메이크업 등을 편집해서 동영상을 올립니다. 뭐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두고 있는데요. 10억 뭐 명. 30대 이상이 주로 이용하는 유튜브와 달리 틱톡이 갖는 그 장점은 15초 내의 짧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10대들로부터는 거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래요. 올해 초 우리나라 가수 지코 같은 경우에는 아무 노래 챌린저라는 공유 앱에서 따라하기 열풍이 불었는데요. 이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1억 뷰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0대, 20대에게는 뭐 최고의 동영상 앱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뭐 실제 이용자는 적을 줄 몰라도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거의 아침 시작하자마자 이 앱을 열고요. 예. 잠자기 30분 전까지도 본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자, 근데 뭐 사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들처럼 예를 들어 뭐 중국이나 미국 이렇게 이런 나라들처럼 엄청난 열광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뭐 인구 대국인 중국, 인도는 뭐 엄청나고요. 또 미국에서만 1억 명이 이용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340만 명에 불과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탭북에서 내 목소리를 낸다든지 인스타그램에서 아니면 카톡에서 내 삶을 공개하는 걸 상당히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뭐 틱톡은 단순히 콘텐츠만 제공하기 때문에 뭐 알맹이가 빠졌다고 기성세대들이 싫어하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중국 정서가 아무래도 틱톡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면서 과징금 2억 원을 부과받으면서 아무래도 그 경계감이 커진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틱톡은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를 또 제공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도 있고 반중 정서도 있고 개인 정보에 대한 이런 불안감 이런 것도 있군요.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는 틱톡이 그야말로 뭐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FC 바르셀로나 같은 그 유럽의 축구 구단들은 거의 다 틱톡을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도 LA 다저스, 시카고 컵스 같은 야구 구단, 또 농구 구단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간편성, 또한 불필요한 SNS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 때문에 뭐 10대, 20대로 불리는 미국의 제너레이션 G세대죠. 11세부터 23세에 불리는 학생층들은 거의 뭐 집중적으로 이 앱을 즐기고 있고요. 또한 이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여러 기기에 화면을 띄워놓고 멀티태스킹을 즐기다 보니까 하루 종일 PC 옆에서 이 스마트폰을 통한 틱톡을 즐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뭐 다른 일도 하면서 같이 틱톡을 이렇게 즐기는군요. 유튜브처럼 이렇게 모든 세대를 초월하지는 않더라도요.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적중을 한 거고 대성공을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이 틱톡의 경제적인 효과도 뭐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전 세계 이용자가 10억 명이 넘기 때문에 트윗보다 더 많은데요. 이 때문에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바이트댄스 그러니까 틱톡의 모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우리 돈으로 120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1020 세대의 그 미국 그 인들을 보면은 전체 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들이 미국 안에 소비자 그룹 그러니까 전체 소비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정치 주도 세력으로 성장을 하면서 집합 의식이 무척 강하다고 합니다. 예. 뭐 이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그 BTS의 아미도 창시할 정도로 상당히 스타 마케팅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아이돌이 나오는 행사 같은 경우는 유명 브랜드 스폰서들이 계속 따라붙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이 틱톡의 모기업이 바로 바이트댄스인데 이 바이트댄스의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20조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저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300조 되죠? 300 몇십 네, 조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분의 1이나. 그러니까 우리 삼성 같은 경우는 뭐 TV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고용 인원도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여기는 단지 하나 이 동영상 하나 올리는 이 앱을 갖고 있는데 그 삼성의 3분의 1이나 되는 시장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 참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급성장한 틱톡. 가뜩이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중국이 눈에 가시였는데 이렇게 미국인들마저 틱톡으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급기야 이제 급 제동을 걸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제 틱톡 너네는 이제 미국 땅에서 나가라 이런 건데 자, 트럼프의 명분은 뭡니까?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첫째는 틱톡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그리고 안전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전화번호라든지 뭐 SNS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들이 고스란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데요. 이를 AI가 강화하면요. 뭐 동영상 시청 시간이라든지 메시지의 내용 또 다른 연락처의 목록뿐만 아니라 뭐 취미나 기호 같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급 정보가 뭐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보안에 대한 우려인데요. 중국의 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정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뭐 홍콩 보안법이라든지 코로나 증원지 그리고 위구르 인권과 같은 내용들을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그 검색했는지도 앱 운용자가 그 검열을 해서 중국 공산당에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예. 공산당은 이거와 관련된 선정 선동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사용 금지하려는 명분 두 가지군요. 크게 봐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보안에 대한 우려 이런 건데 어떻습니까? 좀 객관적으로 봐도요. 이 트럼프의 시각 말고 객관적으로 봐도 이런 뭐 미국이 너무 몰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도 이런 위험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를 보면요. 신용자 카드의 결제 정보도 나오고요. 예. 또 IP 주소, 또 위치 정보까지 나오고 더 나가서 이용자 본인은 물론이고 친구들 관계까지도 광범위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뭐 개인 정보를 그냥 알짜로 다 빼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인민해방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앉아서 정보 취득도 할 수 있고요. 예. 공작 활동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거네요. 우리는 그냥 동영상 하나만 봤을 뿐인데 이렇게 이용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자, 그런데 사실 이 틱톡 인수 이전에 보면은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일단 MS는 떨어져 나갔고요. 여기에 이제 뭐 트위터, 월마트까지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결국은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틱톡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자, 오라클이라는 회사 뭐 들어본 분도 계실 테지만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는 어떤 곳입니까? 네, 오라클 회사라는 것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주력으로 해왔는데요. 최근 클라우드 컴퓨터를 연결시켜서 기업 고객을 늘리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1억 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잠재적인 구매자를 미국 기업에 제공한다면 사세가 크게 확장이 될 수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거대한 개인정보 덩어리죠. 이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보면은 기업 고객의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오라클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알짜 기업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선 협상자로 이렇게 선정이 된 건데, 이렇게 되면 오라클 앞으로 전망은 굉장히 밝겠네요. 그 빅데이터, 그 개인정보들 다 이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뭐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오라클이 최종 협상자로 선정된 것은 아무래도 오라클의 창업자인 네리 앨리슨이라는 그 사람이 트럼프의 지지자입니다. 예. 이 때문에 뭐 틱톡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바람막이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오라클 입장에서는 그 틱톡의 AI 그 기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뭐 충분히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쓸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서로가 윈윈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회장이 오라클 회장 레리 앨리슨 회장이 이제 트럼프 지지자였군요. 뭐 후원도 많이 해준.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선정 과정에서 트럼프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뭐 네리 윌리슨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또 네리 윌리슨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각종 자선회를 주도하면서 뭐 10만 달러 같은 경우는 뭐 정치 자금을 수시로 제공해 줄 정도로 정치적 배경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틱톡이 이제 오라클이라는 회사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된 건데 아직 최종 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외국인 투자 그 조사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승인하는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좀 지켜보자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예. 자, 틱톡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자, 화웨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제재 이제 어제부터 발의가 된 건데,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화웨이가 이제 앞으로 존폐의 갈림길에 선 건가요? 아니면 뭐 충분히 좀 견뎌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당장은 뭐 부품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내년 여름까지는 뭐 현재 제품에 대한 생산은 가능합니다. 이제 문제는 화웨이가 92곳의 공급업체의 그 서프라이 체인망을 구축해 나와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최고급 제품을 공급받지는 못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할 수가 없고 또 출시하지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최선의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점차 그 시장 점유율을 잃을 가능성이 큰데요. 예. 스마트폰 시장에서만 점유율이 15%에서 내년도 하반기에 들어가면 4% 정도 하락하게 됩니다. 뭐 최선의 시나리오가 이 정도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IC 칩과 관련해서 공급이 차단당하면은 네. 뭐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고스란히 반사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날개를 단 듯이 급등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 뭐 어젠가요? 그제부터 뭐 6만 원대를 돌파한 것 같던데 그래서 그랬군요. 자,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화웨이에다가 뭐 반도체도 많이 수출하고 디스플레이도 많이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는 조금 악영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자, 지금 이렇게 미국의 중국 제재가 화웨이에서 끝날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화웨이에 이어서 중국의 다음 제재 기업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용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먹이를 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반도체, 소프트웨어, 부품을 아예 차단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용이 날 수가 없다면은 미국의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측면에서 크린 네트워크 그 프로그램이 실시가 됐는데요. 뭐 중국 통신 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기업은 신뢰할 수 없으니 미국이나 미국 동맹국에서 나가라는 거죠. 예. 여기에 이제 더 나가서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상무부하고 국방부가 공동으로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를 제1순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스마트폰 메이커에 대해서도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응용 프로그램을 깔 수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포, 비포,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계속 매출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마트폰 기업에는 상당한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십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했다는 소식 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둘 다 좀 생소한 기업이라서요. 엔비디아는 어떤 업체고 ARM은 또 어떤 업체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을 할 때 보시면은 그래픽이 상당히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그래픽을 아주 스무스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그 회사인데요. 예. 이 회사의 이런 그래픽 기술이 음성 인식으로 바뀌면서 상당한 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고요. ARM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관련된 그 그래픽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CPU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고속의 연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네. 때문에 두 회사가 합치면은 엄청난 그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 GPU와 ARM이라고 하는 그 CPU 설계 기술이 합치면은 대용량 데이터를 최소 전력 소비만으로 고속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 심층 학습이라고는 딥러닝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소형 단말기 하나로만 1초에 수조 번의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 AI 비행기, 전투용 로봇 같은 게 미래 산업들이 쉽게 탄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 탁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쉽게 말해서 그 컴퓨터 그래픽 업체, 세계 최고 업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고 ARM이라는 회사는 이제 그 그래픽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이제 손을 잡았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어떤 영향이 좀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CPU와 그 GPU가 통합이 되면은 반도체가 이전보다는 상당히 진화를 하게 되고요. AI 반도체가 된다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라이센스 로열티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 자체에 우리가 그 설계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 생산 단가는 올라가게 되고요. 예. 이렇게 되면 마진이 악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AI와 관련된 반도체 시장에 진출해야 되는데 현재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법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우리 현실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컴퓨터 만들 때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가 만든 이 그래픽 카드 이거를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게 이 라이센스 로열티가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영향은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천기의 전문적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천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가장 신선한 장보기는 온라인 경북 농식품 산업대전. 24시간 오픈 슬기로운 집밥 생활은 온라인 경북 농식품 산업대전. 9월 11일부터 30일까지 사이소 11번가 ssg.com 쿠팡에서 우수한 경북 농식품을 만나보세요. 쿠폰 선물도 놓치지 마세요. 추석 선물도 고민 끝.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30분 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마다 열리던 크고 작은 축제가 모두 취소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문경 오미자 축제 역시 올해는 비대면으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문경 오미자 축제 추진위원회 이덕재 위원장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덕재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고민이 좀 많으셨겠어요. 축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건데. 예.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축제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까? 구매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요. 발열 체크와 전자 출입 명부에 이제 작성을 해서 예. 주문서에다가 원하는 상품을 표시해서 결제 수단과 함께 전달을 하면 오미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위주로 올해는 그냥 예. 그렇게 하시는 건데. 제일 궁금한 게 올해는 뭐 장마도 유난히 길었고요. 또 태풍도 2차례나 지나가서 혹시 오미자 생산에도 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궁금한데 올해 생산량은 어떻습니까? 저희 안 그래도 봄에 내린 서리 때문에 냉해 피해가 굉장히 심했었고요. 냉해 피해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58일 동안 내린 비 때문에 거기에 또 태풍까지 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생산량이 한 3분의 1 정도까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3분의 1 정도가 준 거예요? 3분의 1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정도 생산량이군요. 예년에 비해서는. 예. 상당히 많이 준 거죠? 이렇게 갑자기 확 준 적이 있었나요? 예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냉해 피해 때문에 예. 굉장히 좀 타격이 왔었는데 작년에도. 그때보다 지금이 생산량은 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그 냉해 피해 때문에 많이 줄었는데 그런데 올해는 그 작년보다도 더 줄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럼 생산량이 이렇게 줄어들면 당연히 오미자 가격은 좀 급등할 것 같은데요. 예. 뭐 2배 이상 될 것 같은데 지금 가격은 어떻습니까? 지난해와 비교해서? 코로나19로 소비자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어려울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농가들은 구매 부담을 좀 줄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동일하게요? 예. 그러면 우리 농가들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가격이라도 좀 비싸게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다들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예. 참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차원에서 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그러면 현장 방문해서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구매하면은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 예. 저희가 매년 일반 소매는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드라이브스루 축제장 오시는 분들한테는 9,000원에 판매를 통까지 다 포함해서 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킬로그램 기준이죠. 1kg에 10,000원에서 11,000원인데 현장에 오셔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구매하시면 한 9,000원까지 이렇게 판매를 하신다는 거. 온라인으로도 판매 많지 않나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굉장히 좀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택배 주문도 좀 있는데요. 일반 소비자분들은 그 택배로 많이 주문을 하시는데 그렇죠.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미자 축제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가면은 이제 수학 체험 행사도 열리고 또 오미자를 이렇게 또 씻어갈 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런 거 다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혹시 뭐 다른 뭐 공연이나 뭐 부대 행사 이런 것도 좀 있나요? 저희가 예전 같으면 뭐 가능했었는데 비대면으로 또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축제장의 어떤 근무 인원이 법적으로 또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체험 행사 및 세척 서비스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서 기다리는 분들 한테 동안 좀 지루하실까봐 버스킹 공연도 있고 그리고 오신 분들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한해서는 저희가 행사도 하고 에이드도 하고 뭐 여러 종류의 오미자로 만든 음식을 무료로 배부해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다채로운 이벤트는 못합니다. 행사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그마하게 뭐 버스킹 공연하고 무료 시식 이런 음료 이런 행사를 좀 준비하셨다는 건데 문경시 그 동로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오미자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나라 전체 오미자 생산의 한 40%가 여기서 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자, 이곳 문경 동로에서 오미자를 생산한 건 언제부터였어요? 저희가 대략 한 1993년부터 야생에서 나던 오미자를 저희 농가들이 이식해서 재배 시험이 시작되었고요.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소독 시범 사업으로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96년부터 소독 시범 사업으로 재배를 시작하신 거고. 이 오미자 생산 농가는 몇 가구나 됩니까? 저희 현재 문경시에는 809농가가 오미자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809농가가 오미자를 재배하고 있다. 근데 이 800가구 정도에서 우리나라 전체 생산의 한 40%를 생산한다는 거. 그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여기가 뭐 기후가 딱 적합한가요? 오미자가 크기? 저희 여기 문경 지역이 백두대간의 중심에 있고요. 특히 저희 동로면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오미자 산업특구로 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대가 고지가 300에서 오미자가 잘 자라는 그 고지가요. 300에서 700m 정도 되는 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형이 300에서 700m 정도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딱 알맞은 곳에서 이렇게 오미자가 재배가 되고 있군요. 오미자가 또 우리 몸에도 참 좋잖아요. 오미자 굽에서 이제 청을 담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몸에 그 좋은 그 효능 좀 소개해 주세요. 예전부터요. 오미자는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그렇죠. 그리고 5가지 맛이 나고 또 특히 심장, 폐장, 신장, 위장, 비장의 기능을 좋게 한다고 한의학에서 알려져 있고요. 또 당뇨 개선도 있고 간 기능 개선, 면역력 개선 등 정말 여러 가지로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씨앗에서 추출한 그 리건한 성분으로 피부 미백 효과가 있는 화장품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아이고 참 좋군요. 그러니까 심장, 신장, 폐장, 위장, 비장에 다 좋고 혈액 순환에도 아주 좋고 피부 미백 효과까지 있는 오미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원래 코로나19도 있고요. 또 많은 비와 태풍으로 인해서 걱정과 시름이 저희 오미자 농가뿐이 아닐 텐데요. 이럴수록 다들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경 오미자 드시고 아주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 축제가 언제부터 하는 거죠? 저희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3일간만 짧게 하시는 거군요. 이번 주 금토일 문경 오미자 축제. 올해는 이제 비대면 방식으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이제 판매 정도만 하게 됩니다.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경 오미자 축제 추진위원회 이덕재 위원장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맑은 날씨를 보이게 했던 건조한 공기는 동쪽으로 물러가고 북서쪽과 남서쪽에서 각각 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종일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가을은 갈수록 깊어가겠고요. 낮 기온이 25도 안팎을 보이면서 선선합니다. 이번 주 계속 이렇게 쾌청하겠고 아침 기온은 15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일교차는 점점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전 3시 필리핀 마닐라 서남서쪽 부근 해상에서 11호 태풍 노을이 발생했습니다. 태풍 바디, 마이삭, 하이선에 이어서 또다시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 태풍은 베트남 쪽으로 향할 것으로 보여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안동, 의성, 예천, 상주 아침이 19도 나와 있고요. 한낮에 23도 예상됩니다. 문경, 영주, 봉화는 18도에서 22도 분포, 영양청송은 18도에서 23도 분포 예상되고요. 상주, 안동, 의성, 영양청송은 오후 한때 내일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안동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4도 낮은 21도, 체감 온도는 22.5도, 습도는 85%입니다. 날씨였습니다.